네, 섹터에 대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인사이트, 오늘은 건설주에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할 텐데요.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건설 경기가 부진한 점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부진이 장기화가 되면서 관련 기업들은 어디서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주 모멘텀은 살아있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인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박세라 신용증권 연구원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건설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이 대미 투자가 좀 수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투자 건설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이번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미국 내 제조업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업에게는 단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지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미국 내 이제 여러 가지 현대차라던가 제조업 시설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이에 따른 건설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수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이번에도 이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가 미국 내 제조업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건설사들도 함께 수혜를 받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이 아니라 좀 보다 장기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주도하는 제조업시설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건설 분야에 진출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한 수준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매우 미비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수한 트랙 레코드를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당 시장 진출을 저희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보다 네. 장기적인 모멘텀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증시 안에서 건설주 흐름을 살펴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PPI가 발표된 이후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인하 결정이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네, 미국과 달리 국내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몇 차례 인하가 좀 이루어졌었고 연내에도 추가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서는 부동산 경기에 또 밀접하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건설사들이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자 비용에 대한 우려도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투자 환경에 대한 부분들,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건설업계 부진은 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우리가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최근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네. 거는 아무래도 준공후 미분양 수치입니다. 이 준공후 미분양이라는 거는 분양 당시에 정당 계약이 안 된 미분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공사가 다 끝났는데도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다른 말로는 악성 미분양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해당 미분양 수치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렵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또한 건설 동행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착공 실적도 2024년도 대비 상당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도 상반기 착공 건수가 10.3만 호로 전년 대비 크게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착공 경기도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해서 이제 미분양 자체를 좀 해소를 하기 위해 CR리츠라는 것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네. 지방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택 건설 경기 회복은 조금 요원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진을 타파하기 위해서 국내 건설 기업들은 해외로 좀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해외 수주 실적은 어땠습니까, 연구원님? 네, 앞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상반기 해외 건설 네. 실적은 상당히 좋았고 그거를 주도했던 거는 역시나 체코 원전 건설 덕분이었습니다. 해당 부분들 외에도 전반적으로 에너지 안보, 네. 이제 전력 수요 증가가 증가하게 되면서 저희가 원전 현대화 사업이라던가 사우디에서는 복합 화력 발전소 같은 것들을 수주를 하게 되면서 해외 건설 부분에서는 저희가 꽤나 좋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의 강원도 중동 지역이 상반기 때 조금 쉬어갔던 영향은 좀 있는데요. 하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이 되었던 프로젝트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올해 하반기에도 해외 건설에 대한 수주 전망은 상당히 밝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해외 수주가 중요해진 만큼 글로벌 건설 시장 동향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글로벌 건설 시장 동향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그리고 주택 경기가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해당 건축이라든지 이런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가 좀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발전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유독 높은 상황입니다. 데이터 센터 그리고 산업 설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가스터빈과 관련된 발전 그리고 원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원유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발주를 나왔던 뭐 정유라든지 화학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 발주는 여전히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해당 부분은 좀 우려스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이 된다거나 아니면 원유 가격이 조금 더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은 조금 더 발주 감소에 대한 이런 분위기가 완만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중동에서 그동안 상반기에 나오지 않았던 대형 화공 플랜트 같은 경우들이 계속적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반기 부진했던 중동에서 하반기에는 좀 대형 프로젝트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해외 시장에서 좀 대규모 수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지금 건설 업계를 보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6월에 나온 정책이죠. 627 정책이 나오면서 이 대출 규제 강화 여파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후속 대책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공급에 대해서 기존과 다른 공식 그리고 다른 공급 방식으로서 조금 구조적인 개혁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종합 공급 대책에서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3기 신도시의 빠른 공급 혹은 도심 재개발, 공공주택 이렇게 익히 알려진 소식 외에는 이렇다 할 뚜렷한 새로운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배경에는 정부 측에서는 과거에 이런 일방적인 공급 대책이 수도권 과밀 현상을 심화시킨다.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기존의 택지지구 개발과 같은 방식은 건설사가 일방적인 개발 이익을 가져간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거는 잘못된 구조다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에는 이런 공공주택을 통해서 주거복지를 달성하는 부분 또는 LH나 이런 정부기관에서 리츠를 활용해서 공공개발 투자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개발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 임대 수익, 장기적인 운영까지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느껴진다고 보고 있어서 해당 부분들이 좀 심도 있는 고민을 거치고 지금 현재 방안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즉각적인 공급의 양보다는 그런 구조적인 방식에 있어서 개혁의 의지가 느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주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가 또 산업재해가 되겠죠. 최근에 여러 가지 산업재해 사고를 낸 포스코 ENC와 관련해서 정부는 좀 강력한 처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내 건설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는 뭐라고 보시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은 어떻게 찾아가면 될까요? 네, 건설업이 상당히 어려운 공정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일단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쵸? 현장에서도 복합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기술별로 또 작업별로 전문 건설사들이 다 별도로 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건설사가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은 결국에는 전문 공정별 하도급이라는 그런 구조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다른 나라 역시도 이런 식으로 재하도급이라든지 원청과 하청을 구분을 해서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같은 경우에서는 좀 원청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재하도급에 대한 규제도 역시나 안전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청사한테 상당히 강력한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는 편인데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안전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이 부분이 적용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법적으로 여러 가지 좀 표현이 모호하다라던가 현장에 직접적으로 제공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건설 현장의 복합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재하도급이라는 운영 체제에 있는 문제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좀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어 왔던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워낙 좀 빠르게 성장을 했던 탓에 또 우리나라 산업적인 배경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공기 내에 빠르게 공정을 완료하는 그런 부분들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이 됐던 것도 일견 원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안전관리 그리고 재하도급 규제 이런 관리 감독의 의무보다는 공정을 빨리 줄이는 것, 빠른 시간 안에 빠른 원가를 절감해서 빠르게 달성하는 것을 제일의 경쟁력으로 우선시를 했다 보니까 그런 발주사들의 인식, 누가 됐든지 간에 공사만 빨리 끝내줘라는 발주처의 그런 의식, 네. 또 시공사 역시도 우리도 어떻게든 공사를 빨리 끝내야지 이런 식으로 좀 일차원적인 생각으로 머물러 있던 것들이 전반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지금의 이런 문제들을 좀 야기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주 2분기 실적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작년 네. 4분기부터 건설사들의 실적에 대해서 2025년도에 전망을 할 때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국내 주택에서 좀 안 좋았던 원가율이 내년부터는 정상화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1분기 그리고 2분기 실적에서는 이런 주택 건설 부분에서의 매출 총이익률, 원가율이 많이 개선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들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은 상당히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DLENC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GS건설 같이 주택사업 부분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이 시장 기대치 대비 좋은 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여전히 좀 비주택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환율 때문에 여거 외에서의 손실이 좀 크게 발생했다라는 점이 전체적으로 건설사들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 계속적으로 좀 해외 현장들, 플랜트 네. 현장들 이런 부분들에서 원가율이 좀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들이 예상치보다 좀 이익률 측면에서 안 좋게 영향을 줬고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건설이 존재를 했었고요. 또 GS건설 역시도 주택은 괜찮았지만 비주택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모듈러 건축 이런 해외 사업 부분에서도 저희가 영국 쪽의 주택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해당 자회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또 반영이 되면서 적자라는 부분 순이익도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국내 주택 현장들이 원가율이 정상화가 되면서 이익은 좋아졌으나 비주택 부분에서의 일회성 비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실적적인 측면에서 건설사별로 차별화를 낳았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분기 실적은 극과 극으로 극명하게 좀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반기 건설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실적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반기에는 어떤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까요? 하반기에도 이러한 양상은 좀 지속이 될 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 원가율이 개선된 부분들 때문에 영업이익은 상대적으로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비주택 부분에서의 좋은 이슈와 나쁜 이슈 이 두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실적에 영향을 상당히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상반기에 또 신규 수주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럼 하반기에 신규 수주가 잘 나오는데 실적도 견고한 이 두 가지가 모두가 충족되는 기업으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쏠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주택 부분이 원가율이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에 불거졌던 이런 안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원가율에 좀 반영이 될 여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서는 해당 포인트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좀 신규 수주도 약하고 주택 수주 환경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원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감이 든다면은 주택 건설사들보다는 추가적으로 수주가 개선될 수 있고 또 상승할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강한 해외 건설주들에 대한 네. 기대감들이 조금 더 강해지는 시점이 하반기부터는 펼쳐질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결국에 해외 비중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연구원님께서 건설주를 바라보실 때 탑픽 종목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제가 추천하는 네. 종목으로는 삼성 E&A가 삼성 있겠습니다. E&A요? 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 하반기 실적이나 전체적으로 시장의 관심이 너무나도 부진한 국내 주택 수주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성장의 여지가 있는 해외 수주 쪽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삼성 E&A는 사실 국내 현장보다는 해외 현장들 대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추가 원가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자유로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반기에 좀
뜸들였던 중동에서의 발주가 하반기에는 연내에는 또 발주가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삼성 E&A가 좀 조용했던 수주 프로젝트가 재개가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끌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우디 블루 암모니아 프로젝트라던가 카타르의 가스 프로젝트, 또 UAE에서도 이런 타지즈 프로젝트들이 발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삼성 E&A 이런 수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에 대한 단순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보다는 실적은 견고하되 수주를 통해서 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지금으로서는 바라보는 게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맞는 종목은 바로 삼성 E&A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토픽으로 삼성 E&A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주가 흐름을 최근 보면 적극적인 기관의 매수와 함께 연일 좀 상승 추세를 보여줬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까지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여전히 매수가 유효합니까? 네, 삼성 E&A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상당한 저평가 구간에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시하시다시피 상반기에는 대부분 원전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만 조금 더 두드러졌었는데 삼성 E&A는 그에 비해서는 성장세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오히려 2분기 이후에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또 하반기에 삼성그룹에 대한 반도체 전반에 대한 조금의 개선의 여지가 눈에 띄자마자 그때부터 또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상반기에 삼성 E&A가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부분들이 최근에 회복되는 흐름에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여기에는 수주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더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가시적으로 확인이 되는 시점이 온다면 현재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싼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주가 레벨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만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건설주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주셨고요.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